그 최비 셰프의 부등식은 뭐 첫 번째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좀 조사해서 증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한 번쯤 참고는 해둘 필요는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만약에 나온다면 한번 논술쯤에 한번 나올 만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정석책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9-13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큰 수의 법칙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고 연습 문제 9-19번을 봅시다. 실력이 똑같은 A, B 두 배구팀이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다. 먼저 3세트를 이기는 팀이 우승팀이 되고 상대팀은 준우승팀이 되며 상금은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5대3의 비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A팀이 첫 세트에서 이긴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A, B 두 팀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 비율을 구하시오. 실력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승 확률은 각각 그러니까 이길 확률은 둘 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1, 2, 3, 4, 5세트가 있는데 1세트까지만 딱 하고 A가 이긴 상태래. 그치? 그러면 5세트까지 쭉 갔을 때 A가 우승할 확률과 B가 우승할 확률을 한번 각각 계산해 봅시다. 어차피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할 테니까 A가 우승할 확률과 B가 우승할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A가 우승하려면 우리가 세 판 먼저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치? 3세트에서 끝날 수도 있죠, 그치? A로 끝날 수 있다, 그죠? 4세트에서 A가 우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가 반드시 이겼겠고, 그죠? 여기서 둘 중에 A 한 번, B 한 번 나왔겠지, 이렇게, 그치? 5세트까지 가서 A가 우승하려면 5세트 때 A가 이겼겠고, 그치? 여기 이겼으니까, 그치? 2, 3, 4 중에서 A 한 번에 B 두 번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A가 우승할 확률은 이때는 어떻게 했어? 이미 여기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 그치? A가 두 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치? 2C2의 2분의 1이 몇 승? 2승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요때 잘 봐봐, 요때. 4세트까지 가서 이기려면은 4세트 마지막에는 A가 이기긴 이겨야 돼, 그치? 근데 2세트랑 3세트에서는 A가 한 번 이기고 B가 한 번 이겨야 되죠. 요 놈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이거. 두 번 중에서 A가 한 번 이기고 B가 한 번 이기면 되니까. 그러면 2C1에 2분의 1, A가 한 번 이기고 B가 한 번 이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또 이겨야 되죠, 마지막에. 곱하기 뭐가 나오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5세트까지 가서 A가 이기려면은, 그치? 마지막에는 항상 A가 이겨야 되겠고, 그치? 이 세 개의 게임 중에서 A가 한 번만 이기고 B가 두 번 이기는 경우지, 이거는. A, BB도 있고, B, A, B도 있고, BBA도 있잖아. 그걸 어떻게 계산하죠? 3C1에, 그치?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2승까지 하면 여기까지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가 또 이겨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A가 이길 확률. 이해되겠어? 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러면 4분의 1이 되겠고, 그치? 이러면 약분돼서 얘도 4분의 1 나오나? 이러면 얼마? 16분의 3이 나오나? 그치? 16분의 3. 요거 더하면은 2분의 1이죠. 16분의 8, 16분의 11이 나나? A가 이길 확률 얼마라고? 16분의 11. 그럼 B가 이길 확률 얼마라고? 16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근데 상금의 비율이 어떻다는 거야? 우승하는 팀이 5. 준우승이 3이니까, 그치? 그러면 A가 가져갈 상금은 A가 우승했을 때, 그치? 우승했을 때는 5라는 상금 가져가고, 그때 우승할 확률 얼마? 16분의 11이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A가 준우승할 수도 있잖아. A가 준우승할 확률이지. B가 우승할 팀이 확률. 그죠? 16분의 5 곱하기, 그치? 그때는 3이라는 요 비율을 가져가겠죠. 요게 A의 상금이 되겠다. A의 상금. 그리고 B의 상금은 어떻게 됐어? 우선은 B가 우승할 확률 얼마? 그때는 5라는 상금을 가지고 5 곱하기 얼마? 16분의 5가 되겠고, B가 준우승할 수도 있잖아. 그때 3이라는 상금 가져간다 그랬잖아. 16분의 11이 있지. A가 우승하는, 지금 B가 준우승하는 확률. 이건 계산 얼마야? 16분의 55 더하기 15, 16분의 70이 나오나? 얘는 16분의 25 더하기 33이니까 58이 나오나? 16분의. 그래서 합리적인 분배 비율은, 그치? 70대 58이니까 더 약분하면 얼마야? 35대 29. 이렇게, 그치?
무슨 상금을 나눠 가지면 되겠죠. 답 맞나? 근데? 자, 연속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확률 중에서 기하학적인 확률을 배웠었잖아. 그죠? 기하학적인 확률에서 확률 변수가 어떻다 그랬죠? 주사위를 던지는 같은 경우는 그 확률 변수가 1부터 6인 자연수가 불연속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는 값들이 나오죠. 그죠? 그걸 이산 확률 변수라 그랬어. 그치?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0에서부터 6까지에 있는 실수들 중에서 임의의 한 실수값을 선택하는 경우는 확률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랬지. 그치? 무한계 중에서 하나는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또 그 확률 변수가 몇 개지 무한계가 돼버리잖아. 이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직선상에서 나타나 있는 실수값을 확률 변수라 취한다면 실수의 연속성 때문에 그치? 확률 변수 자체가 다각 떨어져 있는 값이 아니고 그치? 쭉 연속적인 값들로 나타난단 말이지. 이럴 때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의 확률을 분포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 무한계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때는 그치? 구간이나 그치?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가 속하는 구간의 확률을 물어본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전체 구간 중에서 그 해당되는 구간, 이게 만약에 구간의 길이일 수도 있겠고 면적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확률 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특정한 확률 변수 하나에 확률 값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다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확률 분포를 어떻게 잡아두냐? 구간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도 지금 배우게 되겠지만은 앞에서 그냥 확률 변수 혹은 확률 질량 함수 이런 표현이 간혹 나왔었죠. 그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면 왠지 느낌이 무게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 여러분들 그 물리에서 그런 거 배우지 않냐? 그 달과 지구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어? 만율력의 법칙이었지. 만율력의 법칙. 만율력의 법칙 공식이 알고 있냐?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G 곱하기 그죠? R의 제곱에 그죠?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만율력 상수고, 그치? 요 놈이 M이 뭐야? 지구의 질량, 지구의 질량이고. 그치? 요 스몰 M은 당연히 달의 질량이죠. 요 R은 뭐겠어? 달과 지구 사이 거리죠.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지구가 이만하잖아? 달은 코딱지만 하겠지. 요만해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R은 달과 지구 사이 거리니까, 그럼 요 길이냐, 요 길이? 요 길이야?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아니야? 그럼 뭐야?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요 길이야? 맞습니다. 요 길이야. 근데 왜 그렇게 잡지? 왜 그렇게 잡지? 우리 그 지난번에 기하 벡터에서 선생님이 시소 지렛대 원리 설명했었지. 그치? 그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 무게중심이 하나의 포인트잖아. 우리 여러분들 뭐 종이 같은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지. 그치? 돌릴 때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지점이 뭐지? 그 물체의 회전체의 중심이란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 질량 분포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죠. 그치? 다 골고루 퍼져 있잖아. 그런데 그 골고루 퍼져 있는데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그 녀석을 딱 균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마치 이 책에, 만약에 정석책도 내가, 그쵸? 잘 못 돌려서요.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원래 정석책의 질량을 측정하면은, 그치? 이 질량이 골고루 막 분포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느 특정한 한 지점을 딱 잡고, 그치?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았다고 쳐봐, 그치? 이를테면. 잡았다고 했을 때, 이 책의 질량 전체가 이 손끝 하나의 점에 집중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스모라는 지구의 중심과 달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중심인 도대체 어떤 중심이라고? 이 지구 전체 질량의 중심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의 질량이 하나의 점에 집중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게 이런 수치가 나올 거라고. 이처럼 혹시 우리가 그러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확률 변수는 1, 2, 3, 4, 5, 6이야. 그치? 자연수지. 확률 변수 하나의 값을 딱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놈의 고유한 확률 값도 딱 표현이 되지. 그런데 말이야, 그치? 아까 말했던 0과 6 사이에 있는 실수 값을 확률 변수로 취했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그치? 무한대분의 1. 그치? 사실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확률은 0에 가깝죠. 근데 그런 무한계의 확률 변수들을 다 더하면, 그치? 무한분의 1, 무한분의 1 계속 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게 결국 뭐가 되겠어? 1이 돼버릴 거라고, 그치?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값들인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눈 것처럼, 그치? 1, 2, 3, 4, 5, 6. 명확한 하나의 값이잖아. 그치? 마치 이런 것처럼 질량 중심점처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확률 값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럼 얘도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쓸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얘네들은 확률 질량 함수는 절대 표현할 수 없겠고 얘네들은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쓰겠다. 알겠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 질량이랑 확률 밀도. 질량과 밀도는 좀 표현이 다르지. 그치? 질량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기를 표현할 텐데 밀도는 어떤, 그치? 이 물리적인, 그래, 밀도는 보통 뭐지? 부피분의 질량 아닌가? 그치? 부피분의 질량일 수도 있겠고, 이런 놈은 아주 얇은 종이라고 써보자. 얇은 종이에 부피 있어, 없어? 부피 거의 없지. 근데 질량은 있지. 그치?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 이 녀석의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이라기보다는, 그치? 면적분의 질량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만약에 이 녀석의 질량이 만약에 10g이었다. 그럼 종이 반쪽의 질량은 얼마겠어? 5g이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면적도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그죠? 일종의 그 밀도를 우리는 부피분의 질량보다는 이때는, 그치? 면적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혹은 길이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겠어? 걔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치? 확률 밀도 함수인데 우리는 사실 확률을 알고 싶은 거야. 확률을. 그럼 확률 밀도 함수 자체는 확률이다 아니다? 확률이 아니지.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이 아니야. 확률이잖아. 그치? 확률이라고.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이었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 아니야. 그럼 얘를 질량으로 바꿔줘야만 그게 확률이 되겠죠. 그치? 거기다 예를 들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부피분의 질량 함수였으면 부피를 곱해주면은, 그치? 질량이 나오겠고, 면적분의, 그치? 질량이었으면 면적을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겠고, 그치? 길이분의 질량이라면, 그치? 길이를 곱해주면은 질량이 나오겠죠. 확률 값이 나올 거라고. 이 자체는 확률이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저 뒤에 시계가 고장이 나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명동에 가면 말이야. 명동에 내가 선생님이 서울 살지만 명동을 살아생전 한 번 가본 것 같아. 한 번. 여러분 가본 적 있나? 여러분 안 가봤어? 가봤어, 안 가봤어?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서울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 명동 되게 유명한 곳 아니야? 그치.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그것도 서울 살 때가 아니고, 그치. 갓난아기 5살 때 엄마 손을 잡고, 그치. 명동시장을 한번 갔다가 길 잃어먹은 적 있었어.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치. 하늘이 노래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여러분 나중에 커서 자식들 낳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그치. 행방불명 됐다면, 그 심정은 진짜 말로 표현 안 해. 그죠? 이거 어떻게 하지? 완전히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서 막 찾아 헤맸는데 내가 혹시 막 사람들 싸우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대. 뒤지게 맞았겠지. 아주 멀리 안 간 게 어디야. 만약 그 순간 내가 어머니 못 찾았으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그치. 껌을 팔고 있을지도 모르고 서울역에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명동 왜 얘기하냐면, 혹시 명동에는 그 가판대, 혹시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되게 많잖아. 겁나 비싸. 그거 지금 단속해야 되죠. 왜 단속해야 되냐? 거의 기업형이거든. 그 어떤 노점상 한 명이 노점 포장마차 같은 거 10개를 돌린대. 그 알바생들을 돌려서.
근데 그 포장마차 하나당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넘어. 10개면 그치, 10개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의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그치, 수익을 창출해.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세가 있어, 없어? 자리세도 없단 말이야. 세금 내, 안 내? 안 낸다고. 카드 해, 안 해? 안 해. 다 현금으로만 받아, 그 사람들. 세금 추적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인근에도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임대료 내지. 그치? 카드 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다 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완전 되게 안 좋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단속을 하려고 그래. 그 노점상 주인 한 명이 막 열 몇 개를 막 운영하니까 그 사람들은 벤츠 끌고 다녀, 벤츠. 진짜. 알바생들 그 공고해서 고용시킨 다음에 걔네들 일시키고 자기,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단속 단원들이 그걸 막 치우면은 이제 그 행사에 이제 막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막 그냥 엎어져서 막 우는 그런 코스프레 하는데 실제로 다 조사하면은 막 그 사람들 명의로 빌딩이 몇 개가 있고 막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실명제로 바꾼다 그러잖아. 그치? 그 노점 실명제를 해가지고 노점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나 봐. 노점상을 그치? 사람들한테 자리를 배치를 하면서 그 노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치? 재산을 조사한 다음에 재산이 2억 원 이내인 사람들에 한해서 그치? 노점을 허가제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일정 부분 세금도 내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바꾼다면은 좀 좋아지지 않겠냐? 부의 균등한 분배도 일어나겠죠. 자,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노점상에 가면은 명동에 가면 이런 게 되게 많대. 그치? 남은 판때기로 여기다 뭐 이렇게 여기는 뭐 그치? 뭐 상금 얼마? 그치? 여기는 꽝 이런 식으로 그치? 뭐 또 상금 얼마? 그치? 꽝 그치? 상금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놓고 빙 돌린 다음에 딱 다트를 꽂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막 돌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출 거 아니야. 그치? 멈췄을 때 다트가 정확하게 여기에 딱 떨어질 확률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죠? 전체 둘레 중에서 그치? 이 각도를 이 전체의 각도 중에서 요 각도로나 그치? 전체 면적 중에서 요 면적이나 전체 길이 중에서 요 길이를 우리가 계산해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시계가 있다고 쳐보자. 시계가 고장이 났어. 긴 바늘이 막 빙글빙글 돌아. 내가 긴 바늘을 휙 돌렸을 때 막 돌다가 정확하게 2를 가리키는 확률은 무의미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저게 바늘이 0에서부터 12까지의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정확하게 2를 가리킬 확률은 정확하게 딱 2를 가리킬 그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무한개의 실수 중에서 2를 딱 가리킬 확률이니까 0이죠.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돌렸는데 저 화살표가 그치? 1과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12라는 길이 중에서 그치? 1과 3이라는 길이 이런 식의 길이의 비율로 해석을 해서 6분의 1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저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자체는 우리가 확률 분포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여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1, 2, 3, 4 그치? 1, 2, 3, 4 주사위 말고 혹시 뭐 다른 확률이라면 예를 들면 1일 때의 확률이 요만큼 높이가 나오겠죠. P1 그치? 2일 때 확률 요만큼 그치? P2 3일 때 확률 또 요만큼 P3 그치? 4일 때 확률 요만큼 P4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확률 값으로 표현될 수는 있잖아. 확률 질량 함수에서. 그럼 여기서 X축에 놓여있는 요 값들이 뭐라고? 확률 변수들이고 그치? Y축에 놓여있는 값들이 확률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막대의 길이의 총합은 얼마가 되죠? 전체 확률의 합이니까 1이 될 거라고.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고 싶대. 자, 그러면 해봤더니 말이야. 이번에는 그치? 방금처럼 저런 시계 같은 경우를 보자고. 그럼 확률 변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12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막대의 길이를 이때는 막대의 길이를 확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되게 무의미한 일이 돼버릴 거라고. 선생님 여기서는 막대의 길이였는데요? 막대의 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이 막대의 면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아? 이 가로의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나 이 면적이나 가로 곱하기 높이니까 그렇죠? 이 막대의 면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확률 값이 이렇게 면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잖아. 길이를 그냥 확률 값으로 볼 수도 있지만 면적으로 바꿔보자고. 그럼 얘도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확률 값인데
면적을 확률로 표현하겠대. 그럼 0에서 12까지 전체 확률. 그럼 우리가 하나의 특정한 값, 예를 들면 2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지? 이렇게. 이 선으로 나왔어. 이게 확률입니까? 이 선의 면적을 확률로 해석하면은, 선의 면적은 얼마야? 0이잖아, 0. 그치? 그럼 2일 때 확률, 그치? 뭐, 2.1일 때 확률, 막, 2.2 막 해서, 그치? 3까지 확률은, 그치? 이런 식으로 선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된다? 면적이 돼버리니까, 그치? 요 면적을 우리가 확률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사실은 저 시계를 돌렸을 때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들의 확률은 모든 숫자가 확률이 다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런 선의 높이는 다 일정할 테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어떤 상수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상수함수. y는, 그치? fx는 뭐 c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었다 치자. 그때, 그치? 2가 나올 확률은 얼마라고? 요 선이야. 0이 되겠죠. 그치? 2에서 3 사이, 1에서 3 사이가 나올 확률은, 그치? 이번에 이렇게 면적으로 해석해 보자고. 그럼 선생님, 0에서 12까지가 나올 확률은 전체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요 전체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나오겠죠, 1. 그럼 다시 말해서, 그치? 12 곱하기 c가 얼마가? 1이 되니까, c는 얼마입니까? 1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12분의 1. 그러면 요게 함수긴 한데, 그치? 아까는 이게 선으로 볼 수도 있고 가로의 길이를 1로 늘려서 면적으로도 확률을 계산해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함수 자체에서 이 선 자체를 확률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길이가 확률은 아니잖아. 이 선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요 길이에다가 요 가로 방향의 델타 x를 곱해주면은 요 막대는 뭐가 되겠어? 막대의 면적은 이때는 확률이 돼버릴 거라고. 그죠? 그럼 요 놈은 확률인데 확률은 사실은 fx 곱하기 델타 x 요 놈이 확률이 되는 거야, 확률. 그러면 요런 거 봐봐. 요게 길이지, 길이. 확률 변수들의 길이잖아, 이게. 변수의 길이 곱하기 얘가 확률. 다시 말해서 질량이 되었다면 얘는 뭐라고 했어? 그치? 확률 밀도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밀도죠? 그치? 길이분의 질량을 가진 밀도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이런 확률을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들을 우리는 확률이 아닌 뭐라고 한다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이 자체가 확률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그치 델타 x라든 이런 그치 길이를 곱해줬을 때 비로소 확률 질량이 돼서 확률이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좀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들 어렵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확률과 같이 접목시키려니까 좀 어려운 거야. 그럼 선생님 그렇게 말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안 할 거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완전히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랑 다르게 완전히 확률 계산 방식이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래프 아래에 면적을 확률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기존 확률이랑 이건 연결시키지 마. 이들이 이게 헷갈리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은 말이야. X축에서 X가 확률 변수야.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치? X축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떤 특정한 구간 A와 B 사이에 요 면적을 우리는 확률로 해석을 해버리겠대.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이라고. 그러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이 무조건 다 확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나와야 되죠? 1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쭉 그리다 보면 X축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계속 커질 수도 있잖아.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정의를 내린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y equal fx가 그치? 확률 밀도 함수라면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할 때 우선은 개구간 A, B에서 정의를 내릴 때 그치? 정의를 내리면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식인데 거기다 델타 x를 곱했을 때 확률이 되려면 그죠? 모든 구간에서 요 구간 그치? 요 정의된 요 구간에서
fx는 어떻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축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면적을 표현하는 게 그치? a에서 b까지 그치? fx dx 이렇게 나오겠죠. 그놈은 1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놈은 확률 변수가 a에서 b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니까 그치? p a에서 그치? 이렇게 표현된 확률을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서만 정의해야 된다니까. 이 구간 사이에 알파랑 베타가 있대. 그치? 그럼 세 번째, 이 구간 안에 있는 p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는 연속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저 부분을 적분시키면 되는 겁니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여기까지가 책에 나와 있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정석에는 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를 잠깐 배웠잖아 앞에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1번과 같이 매칭되는 게 그치? 모든 PI는 양수였고, 요놈은 그치? 정의된 모든 구간의 확률이니까 그치? I는 1부터 N까지 PI의 총합이 1이 된다는 그 내용과 같은 거죠. 그치? 요놈은 특정 그치? P가 그치? 뭐 확률 변수 X가 만약에 A에서 B까지 확률을 물어본다. 그러면 시그마 그치? K는 A에서 B까지 그지? PI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하는 개념이잖아. 앞에서 이산확률 분포랑 연속확률 분포를 같이 매칭을 시켜보는 거야.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 요런들 표현이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근데 선생님이 적분을 가르치면서 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는 뭐랑 뭘 더해준 거라고 했어? 리미트 시그마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여기서 시그마가 있죠. 리미트가 없는 거죠. 만약에 리미트가 있으려면은 요 n이 어떻다는 거야? 무한히 커지는 거죠. 즉 무한히 잘게 썰어서 더해주는 구조가 돼버릴 거라고.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얘랑 요식과 요식을 한번 매칭을 봐봐. 요 시그마가 뭘로 바뀐 거냐? 인테그랄로 바뀐 거야. 구간 1에서 n까지가 a에서 b로 바뀐 거고, 그리고 뒤에 pi가 있지. pi 이건 확률이지. 내가 fx가 확률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라고. fx는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야. fx한테 뭘 곱해야 확률이 된다고? 델타 x를 곱해야 된다고. 그럼 요 pi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아, 이게 pi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은 말이야, 우리가 네 번째 이산항 분포에서도 기대값이라는 거 있었죠. EX는 어떻게 표현했더라?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xi 곱하기 pi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기대값 EX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뀐다고? 인테그랄로 바뀌고 구간 전체가 나오겠고, 그치? 요 확률 변수 x는 똑같이 얘도 확률 변수가 x니까 x를 쓰겠고, 요 pi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냐? fx dx라고 그랬잖아, pi. 그래서 여기서 x 곱하기 뭐가 된다고? fx dx. 이렇게 계산하면은 기대값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다섯 번째, 이산항분포에서 2의 x제곱은 어떻게 계산됐죠? xi의 제곱의 pi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치? 2의 x제곱은 어떻게 나오겠어? 똑같죠, 얘도 역시.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고 구간 AB에서 그치? 요놈 xi는 그치? x의 제곱이 되겠고 pi가 뭐라고? fx dx 여기까지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m이 되었다. 그치? 6번.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나왔더라?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그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의 제곱의 pi 요 놈이었으니까 그치?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분산은 어떻다? 시그마는 그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치? x 빼기 여기서 계산된 요 m 여기다 그대로 써주고 pi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 fx dx 이렇게 쓰거나 요 놈을 변형시켜서 분산은 또다시 뭐가 되죠? 2의 x제곱 빼기 그치? 2x의 전체제곱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치? 요 놈을 쓰면 어떻게 써?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치? x제곱에 fx dx 빼기 그치? 가로 열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치? x의 fx dx의
제곱 이렇게도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적긴 하는데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빠져 있다고. 정석이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그 확률의 정의 자체가 그치, 면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 면적으로 해석이 되느냐를 계속 근거를 설명했던 거야. 앞에 내용은. 알겠습니까?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사실은 정석 187페이지에 나와 있죠. 표로. 근데 언젠가 내가 볼 때는 다시 들어오겠지. 이 내용이. 뭐 이 기대값이랑 분산이 빠질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그냥 어렵다는 이유로 좀 빠졌어. 이게 뭐가 어려워 혹시?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굳이 우리가 몰라도 뭐 나중에 대학 가서 전공자들만 알아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빼버렸다고. 근데 그거 한다고 뭐 큰 어려움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교육과정 바뀌면 또 들어오겠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고3만 3년만 마치고 딱 대학을 진학하겠지만 혹여나 재수하는 학생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혹은 그렇죠. 뭐 대학별 논술고사를 봤는데 이렇게 배우지 않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은 우리가 제시문으로 던져준단 말이야, 논술에서. 근데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였다면 훨씬 더 친숙하게 풀 수는 있겠죠. 야, 니들 그 집에서 보통 라면 끓여 먹을 때 어떤 라면을 즐겨 먹냐? 수연아? 신라면이랑 먹고. 이거 넌 농심이네? 그치? 또? 태규는? 저희 삼양? 삼양 아, 삼양이 좀 짠가? 요즘 물이 좀 짜였어요. 아니, 삼양이 짠 게 아니고 네가 물을 조금 넣는 거 아니야? 아, 같은 양의 물을 넣었을 때 삼양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짠 편이라는 거지? 좀 짜요. 여학생들은 어떤 라면을 즐겨 먹어? 응? 컵라면? 아니, 컵라면은 어디 거를? 농심? 근호는? 너는 솔직히 불닭만 먹잖아. 야, 신라면 블랙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어. 호불호 너무 걸리거든요. 어부로 가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리곰탕 국물에다가 신라면 섞었다는데 맞아. 그런 느낌 들어. 저는 별로예요. 약간 맹맹한 사리곰탕하고 섞은 거. 왠지 국물이 영양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럼 똑같은 라면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신라면 블랙은 스프가 세 종류야. 그 곰탕 스프도 있어. 분말 스프. 그래서 나는 좋긴 하던데 비싸잖아 근데. 아 맞아. 비싸. 좀더 비싸. 그 홈플러스 갔더니 역시 할인 행사해서 하나 사긴 했는데 맛있긴 하던데. 그래서 신라면 그 나왔을 때 거기 대해서 그 혹독하게 비난했던 기사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 신라면이랑 똑같은데 전체적인 성분들이 좀 더 많다라는 그 차이래. 근데도 농심에서는 그걸 포기하진 않을 건가 봐. 끊임없이 계속 이제 블랙을 출시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잘 안 팔리니까 뭐 할인 행사를 하고 있겠지. 갓두기를 먹어야지, 갓두기 여러분. 어? 오뚜기라면 오뚜기. 오뚜기라면 뭐지? 오뚜기는 오뚜기 진라면. 진라면 매운맛과 순한맛이 있잖아. 진라면 순한맛은 오히려 역시 삼양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진라면 순한맛이고 신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매운맛이야. 그리고 오뚜기에 또 잘 나가는 라면 뭐 있지? 오뚜기에 짜왕이 있나? 짜왕이 오뚜기인가? 아, 오뚜기에 그 라면 있잖아. 그 진짬뽕. 진짬뽕은 내가 볼 때는 가장 실제 시중에 있는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 맛이랑 가장 유사하던데? 진짬뽕 괜찮아. GS 거 공화춘. 진라면 먹고 싶다. 오늘 가서 먹어야지. 오늘 오뎅탕 회식이구나.
회식 일찍 가야 되냐고? 아, 오늘 태규 나랑 같이 가면 되겠는데? 거기입니다. 화요일. 그날이야.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일에는 수연이랑 같이 가도록 합니다. 널 태워주지. 자, 10-1번을 잠깐 문제를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가 이러 할 때 상수 a 값 구합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fx 확률 밀도 함수야, 그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fx가 a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그치? 0. 0에서 x는 0.5. 또 0.5에서 x는 그리고 뭐 x가 0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면 그렇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죠? 0이 있고 여기가 2분의 1이 있고 1이 있고 그죠? 이 사이에서만 정의되는 건데 0에서 5까지는 ax니까 우리가 기울기 a가 문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a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으로 x축 위쪽에다 그려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그치? 이렇게. 요점의 좌표가 얼마야? 그치? 2분의 a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a니까 기울기가 그치? 얘랑 정반대의 그래프로서 이렇게 나오겠네.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지. 0. 그치? 이쪽. 그럼 사실상 정의된 부분이 0에서 1까지만 정의가 된 거지. 물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a 값을 구하래. 야, 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1이어야 되겠죠.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곡선 안의 면적 전체가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냥 어렵게 적분하지 마. 삼각형이니까 얼마? 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1이고 높이는 얼마? 2분의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a는 얼마다? 4. 1번 나오겠죠. 그치? 자, 두 번째는 그러면 4면은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이제? 2가 되겠죠. 아, 그러면 4면은 주어진 요식은 얼마라고? 4. y는 4x고 혹시. 그럼 y는 얼마?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치? 두 번째는 얼마야? 2번. P 0.3에서 그치? 1까지 확률. 0.3 대충 여기 나오겠네. 0.3에서 요 면적을 구하래. 그냥 1에서 여기 빼버린 게 낫겠지. 그죠? 그럼 1 빼기 그치? P 0에서 x는 그죠? 0.3 요걸 계산하는 게 낫겠죠. 1 빼기. 요놈 계산해보죠. 요거 직각삼각형이 면적을 빠르게 계산하는 게 낫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0.3. 높이는 얼마? 곱하기 4니까 0.3 곱하기 4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죠? 1 빼기 이러면 2가 되겠어. 이러면 0.09, 0.18 이렇게 나오나? 답은 0.82 이렇게 나오겠죠. 자, 3번의 확률은 그치? 그럼 EX랑 VX 구해야 돼. 그치? EX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그치? 정의된 구간이 0에서 1까지니까. 야, 근데 이 두 식을 한 방에 써도 되고. 그치? 그냥 냅둬. 얘는 그치? 0에서 1까지 여기가 뭐라고? x 곱하기 fx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fx가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구간을 나눠봐야 되겠죠. 그치? 0에서 2분의 1까지는 그치? 요 놈이 뭐였죠? 4x니까 얼마? 4x의 제곱을 계산하고. 그죠? 그리고 2분의 1에서 1까지는 x 곱하기 저 fx가 얘잖아요. 그치? 다시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야. 거기다 x를 곱했으니까 얼마야? 요 놈은 그치?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쓰면 되나? dx. 계산하면 되겠죠. 3분의 4의 x의 3승에 0에서 2분의 1이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4의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이고 2분의 1에서 1까지 그치?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8분의 1? 약분됐으니까 6분의 1 나오나? 6분의 1 그치?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면 얼마지? 3분의 2가 되겠고 그치?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그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나?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요거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3분의 1이니까 1이고 그치? 1 빼기 2분의 1이 2분의 1 나오겠네. 2분의 1. 기대값. 그죠? 그리고 분산을 그치? 분산을 계산하려면 분산식보다는 2의 x제곱을 또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치? 2의 x제곱은 0에서 1까지 그치? x제곱 4x제곱이 나오겠네. 그치? x제곱에 fx 이렇게 나올 텐데 이놈이 0에서 2분의 1까지는 x제곱 곱하기 얼마? 4x 그리고 2분의 1에서 1까지는 x제곱에 그치? 마이너스 4x 플러스 4 dx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이건 4x 3승이니까 얼마? x 4제곱이 되네. 0에서 2분의 1 나오게. 이놈도 마이너스 4x 3승이니까 마이너스 x 3승이고 4x 제곱이니까 3분의 4의 x의 3승의 그치? 2분의 1에서 1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지? 16분의 1 나오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4 빼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야 이거 4승 아니었어 이거? 그치? 미안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1 그치?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8분의 플러스 6분의 1 나오나? 그치?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고 혹시 8분의 1이고 요 놈 계산하면은 더하기 3분의 1이고 혹시 빼기 6분의 1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면 6분의 2,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나오겠네. 6분의 1. 그치? 8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야. 통분하면은 24로 통분할 수 있죠. 혹시 24분의 3 더하기 4니까 24분의 7이죠. 이게 답이 아니고 혹시 이게 뭐라고? 2x 제곱이래. 따라서 혹시 분산식은 어떻게 나온다? 혹시 2의 x 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이니까 24분의 7 빼기 아까 기대값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냐? 그러면 4분의 1 나오겠네. 그럼 얘는 6 곱하면 24니까 6 이렇게 나오겠어. 답은 24분의 1 이렇게 나오나 분산은? 젠장. 그러네. 밑에 거 시키면 욕하겠다 니들이.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한 번쯤은? 그지? 한 번쯤 더 가다 유제 10-1번 해봅시다. 야, 아무래도 내일 확 토론해야 되겠는데? 오늘 10단원 다 못 나올 것 같은데? 그치, 그게 낫겠지? 마무리 짓는 게 낫잖아. 자, 됐죠?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나올 겁니다. 쉬는 시간 계속 안 가졌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 이해하지? 물 먹을 시간 5분은 필요하냐? 아까 20분 줬잖아. 많이 줬잖아, 많이. 10-2번. 구간 0과 2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러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 자, fx가 ax고 b-x.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불연속 함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면적을 구한단 말이야. 우리가 적분하는 피적분 함수에서 만약에 정적분 값을 계산할 때 고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연속 함수만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0이 있고 여기가 2가 있고 1이 있단 말이야. 그치? 기울기가니까 뭐 이렇게 가겠죠. 그치? 그리고 뭐 x에다가 뭐 2 집어넣으면 그치?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1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우선은 그래서 A, B가 뭐냐고? A가 1이겠지?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죠? 1 집어넣으면 A는 B-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요 아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그치. 요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면적이 1이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 S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A니까 그죠? 그러면 1이라고 그죠? A가 1 나오겠고 그죠? B는 얼마? 2.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1번은 그렇고 자 2번은 평균이 1일 때? 그럼 책에서는 그렇게 안 풀고 구간에서의 확률의 총합이 1이고 혹시 2x 계산했을 때 1이 된다는 성질로부터 찾은 거지? 그러면 2번은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고 면적으로 바로 봤는데 자 2번은 px가 k2야 이 확률이 0.02
될 때 K 값을 구하시고. 여기 면적은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죠. 그럼 0.02가 되면 한 이 정도 나오겠죠. 여기 면적이. 그럼 여기가 K겠죠. 그지? 여러분 여기가 0.02야? 그럼 요 삼각형의 면적이 0.02가 나오길 텐데 지금 우리가 1번에서 알아냈던 것이 요놈 기울기가 1이었잖아. y는 x죠. 요놈의 기울기 y는 얼마? 마이너스 x 더하기 2였단 말이지. b는 2고. 그럼 여기 면적이 0.02? 0.02는 여기도 K고 여기도 K죠. 그러니까 2분의 K가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의 K제곱. K제곱은 얼마다? 0.04 이렇게 나와서 K는 얼마죠? 0.2가 나오겠지. 2번. 자, 3번. 아이 또 분산을 구하래. 그치? 분산. 일단은 2x는 얼마라고? 1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었어. 그치? 분산. 그럼 2의 x제곱을 계산해야 되겠네. 그치? 2의 x제곱은 0에서 1까지는 그치? fx가 x니까 여기다가 그치? x제곱 fx dx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구간 전체에서는. 근데 요 놈을 나눈다고. 그치? 0에서 1까지는 요 놈이 x니까 요 x3승을 계산하고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그치? 거기다 x제곱을 곱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나오겠죠. 쭉 계산하면은 4분의 1의 x의 4제곱이 되겠지.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x의 3승이고 그죠? 1에서 2 이렇게 나오겠죠. 4분의 1 나오겠고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3분의 16 빼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아야 풀기 싫다. 이거 더하기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되네. 그치? 2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요 놈은 3분의 14가 되나? 3분의 14, 어? 그치?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이죠. 요 놈은 3분의 12가 4니까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요 놈은 얼마지? 6분의 4, 6분의 3이니까 6분의 7인가? 2 더하기 6분의 7이야? 그럼 얘는 얼마지? 6분의 19? 그치? 6분의 19가 이게 뭐라고? 얘야 얘. 분산한 건 얼마야 분산은? 6분의 19에서 1의 제곱을 빼앗으니까 그치? 6분의 13? 헷갈리네. 맞지? 망할. 침착하게 풀면 그치?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 자, 그렇죠?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미안. 자, 밑에 것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자. 유제 10-2번. 자, 이제 정규분포를 배워야 되겠다. 이 정규분포. 정규분포. 두 번째 정규분포. 영어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노멀이 뜻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항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었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상적인 분포를 뜻하는 개념이 되겠다. 그치? 뭐냐면은 여기서는 뭐 그치? 정규분포 이렇게 나오는 쓸데없는 이야기 나왔어. 정규분포의 의미, 그치? 정규분포 의미가 뭐냐면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통계적인 법칙에 해당됩니다. 정규분포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 그 성적 분포를 보면은
어느 반이든 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한 반의 성적 분포를 보면은 여기가 성적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뭐 개체수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률 혹은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학교 시험 보면은 잘하는 애들 별로 없고, 그치? 못하는 애들 별로 없고, 중간에 애들이 사실 제일 많지 않아? 그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분포도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서울과학고 학생 30명이랑 저기 수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 그치? 그런 학생들 30명을 합쳐서 60명의 반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수학 성적 분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 지금 그림이 좀 극단적인데,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잘하는 애들 겁나 많고, 못하는 애들 겁나 많고, 가운데가 없어. 그치? 근데 이거는 되게 비정상적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개체수, 어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체수 값이 겁나게 많아져 버리면 항상 그 개체수의 분포는 이런 곡선 형태를 띌 거라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고2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키의 분포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까? 전국에는 그치 남학생들이 그 뭐랄까 거인과 난장이 두 종족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 전국에 있는 남학생들의 키의 분포 이런 식이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몸무게의 분포 이렇게 나오겠지. 수학 성적의 분포 이렇게 나온다. 이런 모양이라는 거지. 이런 모양. 알겠냐? 개체수가 많으면 항상 이 법칙을 따라가게 될 거라고. 조사했더니 그렇더래. 그래서 이러한 분포 곡선을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모양이 마치 딸랑딸랑 종을 닮았잖아. 그치? 정규 분포 곡선을, 그치? 벨, 쉐이프트, 커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혹은 이 곡선이 XY축에서 그치 이런 모양을 가졌을 때 이 곡선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가운데 지점에서 가장 높았고, 그치? 이 면적 전체가 확률 밀도라고 한다면 1이 돼야 되겠고, 그죠? 요거 지금 위로 블록이지, 여기는 아래로 블록이죠. 위볼과 아볼이 만나는 변곡점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간격도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요게 시그마 표준편차로 완성이 되거든. 그래서 요런 곡선을 누가 수학 천재 가우스가 그치? 곡선식을 찾아냈단 말이야. 미친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전체 값의 평균이지, 평균. 평균 값은 항상 확률 변수로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확률 변수 값이 실제로 이 곡선에 아까 EX 값 있지. EX 값과 일치한다는 게 나타났어. 그래서 그놈을 우리는 뭐냐면, 그치? 가우시안 커브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치? 그래서 의미는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어. 자연계에서 혹시 개체수가 많아진다면 그 개체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는 항상 그치 일정한 곡선 형태를 그린다. 그 곡선 형태가 바로 뭐다? 정규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곡선의 특징을 봅시다. 모양이 항상 저런 분포거든. 첫 번째는 함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 정규분포 곡선에서의 우리가 아까 연속 확률 분포를 봤을 때 그 확률 변수의 구간, 정의되는 구간 전체가 있긴 있었잖아.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했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특정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우리 뭘로 보면 되냐? 0으로 보면 됐잖아. 그렇게 정의 내린다면은 연속 확률 분포의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실수 전 구간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의미 있는 구간은 아까 말했던 그 양수인 구간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그죠? 통상적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실수 전 구간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곡선은 사실 X축에 닿지는 않거든. 한없이 이렇게 간대. 이렇게 점근선처럼. 그치?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은 함수식이 fx가 이렇게 나와. 그 천재 수학자가 저걸 계산해 봤더니 루트 2파이에
시그마. 뭐지? 표준편차죠. 1. 그리고 여기가 그치? 자연대수 2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그치?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미친 식이 나왔다 이렇게. 자, x의 범위는 어디라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는 한 번쯤 숙지를 할 필요 있습니다. 그치? 숙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겁나게 안 해요. 그치? 다음 시간에 물어봐야 되겠어. 아까도 그치? 키왕짱 공식 내가 그렇게 외우라고 해도 이번에 좀 외웠냐 그러면? 잠깐 동안 또 외웠어? 한 이틀 지나면 또 까먹겠구만. 외워, 응? 그러면은 우리가 그치? 이렇게 실수 정구원에서 정의됐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치? x가 무한대까지 확률은 이렇게 쓰겠네,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랑 같겠고 이가 뭐가 되겠어? 1 나오겠지, 그치? 그럼 세 번째. 아니 그러면은 a에서 x까지 b, b까지 확률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이 구간 적분하면 되겠죠, 그치? fx dx. fx가 뭐라고? 아, 요식이라고. 요식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 근데 여러분, 요식을 우리가 적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적분. 고교 과정에서 적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나오면 이제 항상 데이터가 주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요 녀석 x의 그치? 기대값 m 그치? 분산 시그마의 제곱일 때 그치? fx가 이런 식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치? 요 확률 변수 x에 요 가운데 요 지점이 뭐라고? m이 되는 거야. M. 그럼 요 놈은 m을 x는 m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어떻다고? 좌우 대칭. 즉 요 놈은 그치? fx는 x는 m 대칭이 되겠죠. 선 대칭. 대칭점이 요 놈이 바로 요 대칭의 중심선에 있는 x좌표가 뭐라고? 기대값이 되는 거고. 그럼 요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 높이. 요 높이 얼마가 되겠냐? 요 높이. 이 식에다가 x에다 m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m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되죠? 0이 돼버리죠. 지수의 0승은 얼마지? 1이지. 그럼 이제 요 놈이 나오겠네, 요 놈. 아, 요 높이가 얼마라고? 요 높이가 루트 2파이에 시그마는 그 놈 바깥에 있는 값이야.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위볼과 아볼이 만나는 요 변곡점 지점이 있어. 변곡점 지점. 요 간격의 길이가 뭐라고? 이게 시그마라고. 시그마가 뭐지? 표준 편차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말했죠. 요 면적이 얼마라고? 1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거 찌그러뜨리면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 눌러. 그러면 면적은 1을 유지할 테니까 눌러버리면 옆으로 좀 퍼지겠지. 쫙 잡아당기면 옆으로 확 줄어들겠죠. 그럼 모양이 그치? 원래 전기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은 그치? 끌어당기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눌러. 그치?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자 봐봐. 누르면은 요 값이 작아지겠죠. 그럴수록 요 간격은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언더 관계, 반비례 관계야. 사실 생각을 해보자. 누르면 이 값이 누를수록 시그마는 밑에 있잖아. 이 값이 줄어들면은 시그마는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르면은 요 값은 줄어들고 시그마 이 폭은 점점 더 커지니까 변곡점이 좀 더 길어지겠죠. 작고. 왜? 항상 아래 면적은 얼마를 유지한다고? 1을 유지할 거라고. 요런 성질이 있는데 특징 다 적었지, 그치? 그러면은 아니 이 곡선식 자체도 겁나 복잡하고 우리가 어차피 적분도 못해 이거, 그치? 이거 문이니까 공통이잖아. 더군다나 문과생들이 자연대수 무슨 의미가 있어? 걔네들 배우지도 않는데, 그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 적분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곡선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자 봐봐. 대부분 모양은 다 저런데 말이야. 우리가 X축으로 K배, Y축으로 K배 이거 배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X축으로
Y축으로 2배 늘리면 X축으로 그치 2분의 1배 감소시키면 면적은 보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곡선이 위아래로 늘어나거나 그치 옆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식의 변형이 생길 거라고. 개형은 똑같아 항상. 그럼 우리가 어떤 3학년 일반의 수학 성적 분포를 봤더니 정규분포 곡선 형태를 띠더래. 이렇게. 또 3학년 2반의 분포를 봤더니 걔네들은 그치 또 이런 식의 정규분포 곡선을 띠더래. 그치? 그러면 이 두 곡선의 모양은 비슷한데 그치? 지금 대칭선의 위치가 좀 다르고 그치? 높낮이도 다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은 이 모양이 정규분포라는 걸 알겠는데 지금 요 곡선에서는 그치? 평균이 여기가 된다는 거죠. M1. 그죠? 요 곡선에서는 평균이 여기가 된다는 거죠. M2. 그리고 평균이 여기인데 평균이 여기 있는 놈들 중에서는 또 어떤 3학년 3반의 수학 성적은 이런 식이 되더래. 이런 식. 자, 평균에 겁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평균의 위치가 중요하지. 그리고 이 높이 폭이 또 중요하지. 눌러버리면 옆으로 벌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요소가 평균값과 이 폭을 결정하는 요소 아까 뭐였냐 여기서? 시그마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일 중요한 핵심 단서잖아. 그래서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어떤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룰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값은 두 가지밖에 없어. 평균이 얼마인지,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그 두 가지만 알면은 곡선을 그리겠지. 거기다가. 그러지 않겠어? 3학년 4반의 평균이 60점이래. 그리고 표준 편차가 뭐 10점 이렇게 나오면 곡선 대충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얼마라고? 60점이고 혹시. 이 폭이 얼마? 이게 이제 70 이렇게 나오겠죠. 아, 요런 분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3학년 5반에 그치? 수학 평균을 봤더니 60인데 표준 편차는 5점이래. 아, 걔네들 곡선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3학년 6반에 그치? 수학 성적을 봤더니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 10점이래. 이 자식들 그치? 걔네들 곡선이 어떻다고? 아, 요런 형태구나. 그림 다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M이랑 그치? 시그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정규분포,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여러분 이렇게 쓴다.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왜? 제일 중요한 것이 그치? 평균이고 분산이니까. 이 녀석만 알면은 곡선의 개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 읽지요? 확률 변수 여기 써줄게 그치? 확률 변수 x가 노멀이니까 이게 노멀의 약자야, 그치? 정규분포 m, 그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읽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그 적분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수학자들이 해놨겠지, 그죠? 수학자들이 해놨는데 아니 매번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어떨 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고 어떨 때는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5야. 그럴 때마다 그럼을 수학자들이 그 계산해 놓은 것을 찾으려면은 자료가 되게 많아지겠죠. 평균이 뭐일 때, 표준 편차가 얼마일 때 여러 개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잔머리를 굴려서 그거를 통일시키는 하나의 획일화된 것이 통일화된 어떤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 달라도 그 데이터로 다 환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어.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표준화라고. 표준화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 확률에서. 그치?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확률 변수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적절히 변형해서 평균을 뭘로 만든다? 0으로. 표준 편차를 얼마로 만든다? 1로 만드는 이런 표준화 과정이 있었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때의 확률 변수는 z라고 하면 그치? x를 어떻게 준다? x를 그놈의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준 놈을 z로 환산시켜버리면 이놈이 죄다 이렇게 변한다 그랬어. 네. 자, 우리 이런 게 있었죠. 2에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나오죠? a 곱하기 2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뭐 v의 그치? ax 플러스 b는 a제곱의 vx 나오겠죠. 자, 시그마의 ax 플러스 b는 어떻게? 절대값 a의 시그마 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그치?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데 그때 z는 그치, 이렇게 되느냐? 자, z를 뭘 z라고 뒀다고? z를 그치, 요 확률 변수 x에다가 그놈의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놈을 z라고 했대. 그럼 2의 z는 얼마냐? 계산해봐. 2z 계산해봐. 2의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시그마분의 2의 x 그치? 빼기 시그마분의 m인데 요게 m이잖아. 0 나오겠지? 0 그치?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 분산 그치? 분산 z는 그치? 분산의 시그마분의 x 빼기 그치? 시그마분의 m인데 뒤에 더하고 빼주는 숫자는 의미가 없고 얘만 보는 거죠. 그치? 시그마 제곱분의 그치? 분산. 아 이게 시그마 제곱인데 1 나오겠지. 1 그치? 그래서 얘는 정기분포 뭘 따른다고 하겠어? 그치? 0,1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쓰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이렇게 나왔었죠. 루트 2파이의 시그마분의 1이고 여기가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그치?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표준화된 확률 밀도 함수 fz는 얼마야겠어? 시그마가 1이고 m이 0인 상황이죠. 여기서 써보면 어떻게 되죠? 루트 2파이만 나오겠고 그죠? 2에 요놈이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나오겠고 그치? 요놈도 0이니까 그치? 제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수학자들이 뭘 했겠냐?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거야. 알겠어? 자, 어떻게 계산했는지 봅시다. 일단 적어. 필요한 부분 적어. 그러면 여러분 그 x의 분포를 z로 환산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표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뭘 계산했냐면 그치? 이걸 계산해 놓은 거야. 확률 변수 z가 정기분포 0,1의 제곱을 따를 때 fg는 그죠? 루트 2파이분의 1이고 그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그치? g의 제곱. 이 곡선을 그려보니까 그치? 곡선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치? 이게 0이 되겠죠. 그럼 이쪽 안의 면적은 얼마죠? 2분의 1 나오겠지. 이쪽도 2분의 1. 좌우 대칭이니까. 그죠? 수학자들이 뭘 했냐면 0에서 그치? 어떤 스몰 z까지 여기 면적을 계산해 놓은 거야. 뭐? P. 그치? 요런 분포에서 0에서부터 라지 z가 그죠? 스몰 z 여기까지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거야. 요 놈은 그죠? 인테그랄 0에서 스몰 z까지 그치? 저는 루트 2파이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 dz 얘를 계산해 놓은 거죠. 근데 요 놈은 수치를 어디까지 봤냐면 z를 0.01 단위로 나눠 놓은 거야. 다시 말해서 0에서 0.01까지 확률 계산해 놨어. 0에서 0.02까지 확률 계산해 놨다고. 그 계산한 표가 어디 있다? 책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 전자 책이 없어? 있죠. 326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치? 토 나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수치가 뭐겠냐? 확률이 되겠지, 확률. 그죠? 그럼 이건 얼마겠어요, 여러분? 0에서 z는 1.96은 얼마일까? 찾아봐. 1.96, 1.9, 두두두두두 6이니까 얼마야? 0. 그렇지. 0.4750 이렇게 나왔대. 그럼 여러분 P에 그치? 마이너스 1.96에서 1.96은 얼마겠어? 요놈의 2배겠지. 누가 아니 진짜 못 들은 걸로 할게. 그치?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 면적이 똑같잖아. 얼마겠어? 요놈의 2배니까 2배 얼마야? 0.95가 나오겠지. 95%의 확률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요 놈은 어떻게 될까? 그럼 그림이 그치? 여기 1이 있고 2가 있으면 요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굳이 이렇게 적분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0에서 2까지 해서 0에서 1까지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죠? 0에서 2까지가 얼마로 나왔냐? 0에서 2까지 0.477이고 그치? 0에서 1까지는 0.3413 이렇게 계산하면 이 부분의 확률이 나오겠죠. 3413이니까 99, 6이니까 599, 그치? 3이고 1, 0.1359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 z값이 요 표를 읽을 수 있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실제 실생활에 있는 어떤 확률 변수들은 0과 1을 따르지는 않잖아. 그치? 수학 성적의 분포가 이렇게 나왔대. 그치? 이번에 본 모의고사의 수학 성적의 분포는 전국에 있는 60만 명의 학생이 봤다고 치자.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을 따르.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균표를 따르더래. 이때 만약에 근호가 80점 맞았대. 근호가 80점을 맞았대. 근호가 80점 맞았는데 그럼 근호가 전국 60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상위 몇 프로냐 이거지. 상위 몇 프로냐.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X라는 것은 정균표를 따르는 거니까. 그럼 이런 식이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60점이라는 거죠. 근데 근호의 위치가 80점이니까 그치?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럼 근호가 상위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 전체 요게 몇 %인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아, PX가 80 이상이 되는 이 확률 변수들이 80 이상일 때의 확률은 얼마냐 이걸 계산해야 돼. 근데 얘를 표준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X를 어떻게 해? 뭘로? 60으로 빼고 뭘로 나눠줘?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똑같이 그래야 되겠지. 80을 뭘로? 60을 빼고 10으로 나눠줘. 그럼 얘가 Z가 되는 거죠. 그치? PG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그 요확률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럼 요확률은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봤더니 0이고 여기 2지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쪽 두 놈의 합은 0.5인데 여기 확률은 계산돼 있죠. 얼마라고? 0.477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0.0228이죠. 근호가 상위 얼마? 2.28% 된다. 1등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선생님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우리 오늘 언제 끝낼까? 3번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항분포하고 정균포 관계. 대충 말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전에 확통을 했을 때 그치? 미약하게나마 했었잖아. 그때 통계 부분 자세히 했어? 그치? 그냥 다 어차피 해봤자 다 까먹어 이렇게 넘겼을 거야. 처음 배우는 학생들. 여학생들은 기억하고 대단한데 기억하고 있답니다. 자, 봅시다. 자, 10-3번을 봤더니 일직선을 따라 포격을 할 때 이 포의 평균 탄착 거리는 1200m 거리. 그러니까 포가 떨어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탄착 거리의 표준 편차는 40m라고 한다. 탄착 거리가 정균포를 따른다고 하면 포탄의 몇 %가 1260과 1280까지 떨어지겠는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확률 변수를 뭘로 두는지 알고. 확률 변수 X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뭐지? 뭐가 확률 변수야? 탄착 거리가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써놔. 얘가 뭘 따른다고? 정균포 얼마?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어? 1200이고. 그치? 표준 편차가 얼마? 40. 40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죠. 그치? 근데 몇 %가 1260과 1280까지냐? 아,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그치? 1260에서 그치? 1280 요 확률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 표준화 시켜준다 그랬죠. 자, 그럼 얘는 표준화 시켜주면은 1260에서 1200 빼고 40으로 나누니까 얘는 1.5가 나오나? 그렇죠? 얘는 곧바로 Z가 되고 얘는 2 이렇게 나오겠죠. 요 확률 구하래.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항상 내가 부탁하는데 눈으로 풀면 망하니까 항상 그림을 정균포 곡선을 그려주는 거야. 아, 여기 1.5고 혹시 여기 2니까 여기 확률에서 요 놈을 빼면 되겠죠. 2일 때의 확률은 얼마였다? 뒤에 표를 봤더니 0.477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1.5일 때 확률을 빠르게 계산했더니 얼마라고? 0.4332래. 4332. 4332니까 얼마? 044. 0.044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퍼센티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몇 프로라고? 아, 대략 4.4%가 이 범위 안에 떨어질 거래.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해봐. 하나만. 10-3번. 두 문제만 더 풀도록 합시다. 자, 10-4번 보자.
다시 한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5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균표를 따른다. 여러분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봐야 돼. 아 뭐라고?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거 뭐지? 이게 몸무게래, 그치? 몸무게가 정기분포 뭘 따른다고? 65, 10의 제곱을 따른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치? 또 몸무게가 70 이상인 학생 중에서 15%, 70 미만인 학생 중에서 5%가 몸무게의 감량을 원하고 있다.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몸무게 감량을 원하는 학생일 때 이 학생의 몸무게가 70kg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야, 이거 조건부 확률을 물어봤네. 여기서 조건부 확률을 물어본 거야? 아, 젠장. 일단은 그럼 요 x의 분포를 보면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기가 얼마죠? 65야, 그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감량을 원하는 학생들은 70 이상인 학생, 그죠? 여기가 70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에 있는 퍼센티들 중에서 이들 중에서 몇 프로? 15%가 감량을 원한대래.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몇 프로가? 5%가 감량을 원하고 있더래. 그러면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그치? 여기에 있었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선은 요거는 해석해보자. px가 70 이상인 확률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빠르게 pg가 되겠고, 그치? 70에서 65를 빼고 0.5가 나오겠죠, 그치? 0.5는 뒤에 표를 봤더니 0에서, 그치? 이게 0.2니까 얘는 얼마야? 0.3이 되겠죠, 그치?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30%의 학생들이 있다는 거야. 이쪽이 70%의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상위 몸무게 30%인 학생들 중에서 15%가 감량을 원한댔으니까 0.3 곱하기 0.15가 그치 감량을 원하고, 여기서는 그치 0.7 중에서 0.05가 감량을 원하더래. 그치? 그러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감량을 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얘네 둘이 되겠죠. 그치?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걔가 여기에 있을 확률이니까, 그치? 얼마? 0.3 곱하기 0.1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된장 계산하면 얼마 이거? 다 1000 곱해 1000. 그러면 3 곱하기 10은 얼마야? 45. 7 곱하기 얼마? 35. 45. 이거 얼마? 80분의 45니까 5로 약분하면 얼마야? 16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 16분의 9. 이해되겠냐? 시간 관계상 내가 10-5번을 바로 풀 거야. 정석 좀 너무 오반데 곧바로 조건부를 내면 어떡해. 자, 10-5번. 어느 학년의 기말 시험 성적이 확률 변수가 뭐라고? 기말고사 성적이래, 성적. 내가 정기분포 뭘 따라? 70,12의 제곱을 따르고 있더래. Z가 0과 1을 따를 때 표준화된 그치? 값을 줬네. Z가 0에서 0.8살 때 0.3이고 그치? 0.4525일 때 성적이 50점인 학생은 하위 몇 %냐? 그치? 아이를 된장 그치? 이렇게 이게 70인데 성적이 50%인 학생이 하위 몇 %, 요 그룹에 얼마냐 이거지. 다시 말해서 px가 50 이하일 확률은 얼마냐 이거지.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된다? 50 빼기 70, 20이 되고 마이너스 20을 뭘로 나눠줘? 12로 나눠주래. 아이 젠장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5인가? 사로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왔어?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 대략 1.67이네? 그치? 그럼 이 그림이 표준화된 정기분포를 보면은 그치?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67이죠. 지금 요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 확률이 얼마래? 봤더니 0.4525로 나왔죠. 0에서 플러스 1.67이 같잖아. 여기가 얼마라고? 0.4525니까 여기 확률은 얼마다? 0.0475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합이 몇 프로? 4.75%가 된다는 거네. 이해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수험생 300명 중에서 상위 60등 안에 들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 300명. 야, 양정고 몇 명이지? 400? 양정고라고 쳐줬을 때 니들이 상위 60등이 되려면
몇 점 받아야 할지 이걸 계산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어떻게 계산한다? 그 300명 중에서 상위 60등이면 상위 몇 프로야? 상위 20%죠. 그치? 상위 20%. 그치? 그죠? 이게 확률 변수 x인데, 그치? 상위, 여기가 그럼 0.2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여기 점수는 얼마라고 했어? 아까 평균 70점이 되는데, 그치? 그럼 상위 20%가 되는 커트라인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K. 그치? 이 K 점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치? 이게 0.2라는 이유는, 그치? 전체 300명 중에서 60등이니까 상위 2%잖아. 그러니까 20%잖아. 그럼 PX가 K 이상인 확률이 0.2라는 거지, 지금. 그죠? 이거 표준화 시켜보자. 그럼 Z가 되겠고, 그치? K에다가 뭘 빼죠? 70을 빼고 12로 나눠준 값이, 그치? 0.1에. 그럼 표준화된 Z값에서, 그치? 여기가 0.2면 여기는 0.3이 되는 Z값은 얼마냐고. 그 값은 얼마래? 여기서 봤더니 0.84라고 나왔네. 그치? 0.84.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 0.8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K 값은 얼마냐? 70 더하기 12 곱하기 0.8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지요? 점수를 빠르게 해서 했더니 81점, 얼마야 돼요? 80.08 이렇게 나온대요. 그치? 이 점수. 여기서는 점수는 자연수란다 했으니까 그러면 80점이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81점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상위 60등 안에 들 수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제 10-6까지는 공부를 해와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